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 시장도 다시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이익이 우선이지 미국의 외교 노선에 굳이 동조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함부로 못 건들게 기술력으로 최고가 되어야 한다. 국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보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현 정부조차도 국민들을 보호할 철학의 부재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을 길러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주변은 국민들 스스로 임을 명심합시다. 우리 기업들 잘한다 뭉치면 뭐든 이룰 수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서로 돕고 뭉치면 세계 시장 평정할 수 있다. 현대차 만세, 우리 대한민국 연구진 기술진 모두 만세다. 사소한 것까지 국산화로 자주국산으로 가자. 배터리 기업들 화팅 모두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다. 우리 기업 누구라도 불이익 당한다면 뭉쳐서 돌파하자. 기업들 화팅.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패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역시 바이든의 IRA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에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상상도 못한 대응을 통해 IRA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계 재계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 바이든 임기 중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독선적인 행보가 굳건해 보였던 한미 동맹에 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서명하면서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되게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완성되고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들어가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변화에 맞서 미국 내 전기차 보급률을 늘린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제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의도대로 전기차 생태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 기존 전기차를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IRA 법안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들 미국에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인 현대와 기아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의 현대 기아가 공유하는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총 55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이 IRA 법안 발령에 당황하고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죠. 기아 역시 독자적으로 IRA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5,800억 원을 투자해 멕시코 공장을 증설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아는 이미 2016년에 멕시코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완성차 공장 설립을 결정했었는데 이번 추가 투자로 기아가 멕시코에 투자한 금액은 총 34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아 측은 오는 2024년까지 멕시코 완성차 생산량을 연간 2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IRA 법안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미국의 전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멕시코에 투자해 놓았던 기아의 해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멕시코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리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자 멕시코 정부는 리튬을 국유화해 국가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리튬 생산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기아에서 최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기존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하나둘 돌파구를 마련하며 IRA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주도의 전기차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력을 가진 쪽입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세계 전기차 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한 번 충전만으로 6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충전만으로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기재되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건 배터리의 음극재입니다. 하지만 음극재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극재 재료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한국 연구팀은 음극재 자체를 없애보자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연구팀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탄산 용매 기반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 기판을 더해 무음극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고용량 고전류 밀도로 오랫동안 높은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발한 배터리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현재 쓰이는 상용화된 배터리의 리터당 700Wh보다 40% 높은 리터당 977Wh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30km를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수준이죠. 무음극재 배터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은 이를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를 사용한 배터리의 특성상 전기차는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음극재 배터리 기술이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텍 박수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용량 배터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음극재가 없기 때문에 폭발하거나 화재 발생이 없는 배터리를 구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나가는 자율주행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가장 미래적인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통해 다소 부족한 전기차의 완성도에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죠. 그동안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기준에 한 수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의 자율주행 레벨 3 기술 격차를 1년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벨 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 사업부장은 글로벌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격차가 컸던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1년 수준으로 좁혔다며 테슬라가 첨단운 전자보조 시스템 ADS 기술에서 앞서고 있으나 추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연말 출시 예정인 G90을 시작으로 내년 출시되는 EV9,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7등의 차량에 레벨 3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포티투닷과 손을 잡고 개발한 서울 도심을 돌아다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공개하며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IRA 법안에도 불구하고 선구안을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하며 기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IRA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미국과 EU 간의 화상회의에서 IRA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의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에서 IRA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인터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운송총국장 헬리크 홀로 레이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전기차 전화에 오히려 해로운 정책이다. 모든 옵션을 고려해 차별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 헬리크 홀로 레이 국장은 IRA가 오히려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 해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RA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미국이 시장 경쟁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EU는 모두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 한국 기업과 EU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IRA 감축법은 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IRA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IRA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이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RA 법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의 항해도 경과했다 알고 있다는 식의 외교적 수사는 사용하며 IRA 법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태도를 취해왔었는데요.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미국 내에서도 IRA 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IRA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미 상원에서는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하원에서 220표 대 반대 207표로 간신히 통과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시장이라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바이든이 꿈꾸던 미국만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번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맨손으로 시작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의 배신 행위가 아직도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졸렬한 국가 미국이 자국 언론들에조차 비난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을 앞에서는 든든한 우방국인 척하고 꼴불견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영원한 의리라고 믿고 있었던 한국이 최근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며 굳건하다 믿었던 갑을 관계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던 국가들까지 한국의 행보에 동참하며 335 모여들면서 초연함까지 결성하고 나서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세계의 경찰관으로 자국의 위상과 영향을 과신했던 미국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 전개에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정권과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던 바이든 정부조차 지지율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행보들은 국내 여론을 들끓게 했고 과연 저들이 우리의 우방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그리고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까지 서명하며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내세우는 바이 아메리칸을 실현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법안입니다. 다른 건 제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북미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현대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차량 가격이 약 1,000만 원가량이나 높아졌습니다.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자국 내 연구 및 생산 원칙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명목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모더나와 노백그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자를 대고 그린 듯이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니 세계 언론들조차 미국의 자국 기업 키우기가 정도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주요 언론들까지 바이든의 의도가 중국을 때리려는 것인지 한국을 때리려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런 식의 막무가내 법안은 동맹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동맹관계 자체를 흔들 만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또한 해당 법안들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중국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과 주요 광물의 최대 80%를 가공 정제하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에서 2차 전지용 리튬 화합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즉,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물이야 다른 대체 광산을 개발하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 물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광산 개발은 오염물 처리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 그리고 각종 복잡한 인허가 과정까지 필요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는 중국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현재 미국 자동차 업계에 가장 많은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5년까지 약 70%에 달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생산을 위해 니켈이나 리튬 망간 등과 같은 원료를 수입해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것은 한국 기업들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제조업 르네상스의 꿈을, 오히려 이를 위한 행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자국 우선주 미미함 횡포를 유럽까지 뻗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고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게 된 건 제조업 강국인 독일입니다. 테슬라가 독일에 추가 건설하기로 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을 돌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인근에 예정되었던 배터리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미조로 해석됩니다. 사실 독일 전기차 사업은 엔진 자동차 분야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자동차 강국이라는 독일이 한국 기업자들에게 전기차 판매량 부문에서 밀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독일은 한국 전기차 기업들을 짓밟을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한순간에 엎어지게 된 것인데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물론 담장 자국 내 기업의 손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을 부득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눈앞의 목적만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요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의 오류라는 분석도 있고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지율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표명한 목적은 중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는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면서 자국의 손실까지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평가인데요. 무선 법안의 수립 과정부터가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수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달에 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국의 산업계가 준비할 충분한 시간조차 확보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업계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생산 원료의 비중은
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야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지 모르지만 담장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생산은 더뎌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의 피해는 자명합니다. 만약 미국의 동참에 중국과 책을 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드의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S자국 기업들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국 기업들은 중국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해외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4억 중국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미전도가 높은 한국이 입을 손해 또한 쉽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